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롯데와 키움 두 팀 간의 2대1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즌을 시작하지 못해서 너무나 심심했던 야구 팬들에게 재밌는 뉴스거리였습니다. 선수 몇 년을 보게 되면 2015년 2차 2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했던 좌투수 차재용, 같은 해 2015년 2차 3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했던 주 포지션이 이루고 3루까지도 가능한 전병우가 이제 키움으로 가게 됐고요. 키움에서는 2018년도 2차 3라운드로 지명했던 외야수 추재현을 롯데로 보낸 겁니다. 일단 롯데 팬들에게는 너무나 낯익은 선수들이고 많은 기대를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로 팀을 떠난다는 게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전병우는 2018년도 후반기 좋은 활약을 했지만 2019년도를 거의 망쳤죠. 알려지기로는 허리 부상이 심했고 갖은 잔부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즌을 치르지 못했다는 게 선수 개인으로서나 팀으로서나 혹은 지켜보는 팬으로서나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차재웅은 팀에서 부족한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록을 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재웅은 롯데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게 아쉽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재용과 전병우의 성격을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차재용은 1군에서 통산 16경기에 나와서 16이닝 5.6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병우는 총 55경기에 나와서 2할 오픈의 타율에 홈런 3개, 13개의 타점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선수 모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팀에서 이 두 선수를 내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주지는 않았겠죠. 보시면 대체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차재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1군에서 자리가 확실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김유영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선발과 불펜을 오고 가는 활약이 예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질롱 코리아에서 한층 더 성숙해져서 왔다고 하는 정태승도 올해 롯데 자완의 한 축을 맡아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에 2020년 2차 1라운드에 홍민기, 2020년 2차 2라운드에 박재민까지 롯데의 자완 투수들은 상당히 좀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재영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병우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는 안치홍을 FA로 영입을 하면서 전병우의 포지션인 2루수를 완벽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전병우가 2루수 말고 갈 수 있는 곳이 3루인데 3루에는 보시다시피 한동희와 김민수가 버티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팀 내 청백전, 교류전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연일 홈런포를 가동하기도 했죠. 팀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병우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재훈과 전병우가 트레이드 매물로 나왔고 이적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급부인 추재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 성민규 단장이 추재현을 영입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OPS 부분이었는데요. 고교 통산 OPS가 1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런 3개에 타점 41개.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성민규 단장이 강조했던 부분, 볼쌈비예요. 삼진 10개를 당하는 동안에 볼넷은 무려 44개를 얻어냈습니다. 타석에서의 선구원 자체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볼쌈비를 보일 수가 없는데요. 추재현의 선구원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퓨처스 리그이긴 하지만 80경기 이상 출장을 했고, 타율은 2할 8푼대, OPS는 7할 한 중반 정도. 볼쌈비 자체는 고교 수준은 확실히 아닙니다. 프로 레벨의 선수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선구안을 발휘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장타율의 감소인데요. 2018년도 4할 2푼 9리였던 장타율이 2019년 3할 5푼 1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OPS 자체가 2019년 7할 2푼 1리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롯데가 모르고 영입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분명히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고 하면 기본적인 타격 능력은
확실히 기대를 걸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추재현이었을까? 롯데가 지금 외야수가 그렇게 부족한가? 이런 의문이 살짝 드는데 현재 롯데에 있는 좌타 외야수들을 전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뽑았어요.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선수가 별로 없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뭐 허일, 강로한, 김재유 정도가 되고 최민재를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하거나 그리고 이번에 추재현을 키움에서 데려온 것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 숫자는 많은데 당장 1군에 가까운 선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롯데는 지금까지 야수에 대한 뎁스 전혀 생각하지 않고 팀을 운영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랴부랴 2019년도, 2020년도에 많이 뽑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추재현이라는 선수를 데려온 거죠. 지금은 롯데가 전반적으로 선수를 데려오고 내보내고 하는 일련의 행위에서 팀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팀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라는 확실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번에 영입한 추재현이 당장 1군에서 발돋움한다?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향후 롯데의 뎁스를 만족시켜주고 선의의 경쟁에서 이겨내서 주전으로 올라와 서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롯데라는 팀은 더 강팀이 되길 바라는 거고요. 1년에 이런 롯데 구단의 노림수가 과연 마저 떨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